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민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13회입니다. 폐공에는 인후한 장자의 풍도가 있다. 진나라 2세 황제 3년 소회왕은 항량의 군사가 개면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들어가여 우위를 떠나 평생에 도박하고 여신과 항우의 군사를 합병하여 모두 자신의 지하에 배속시켰다. 회왕은 또 폐공을 탕군장으로 임명하고 한우에 봉하여 탕군의 군사를 통솔하도록 했다. 그리고 항우는 장한우에 봉하고 노공으로 칭했으며 여신은 사도로 삼고 그에 붙인 여칭은 영륜으로 삼았다. 그런데 조나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구원을 청하자 회왕은 송이를 상장군으로 삼으면서 항우는 차장으로 삼고 검정을 말장으로 임명하여 북쪽으로 올라가 조나라를 구원하도록 했다. 또 폐공에게는 서진하여 한국관에 들어가 진나라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회왕은 여러 장수들과 가장 먼저 관중에 들어가는 사람을 관중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때 진나라 병력은 대단히 강력하여 늘 성세를 몰아주게하였다. 그래서 제장들은 먼저 한국관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량의 군대가 진나라에게 패배한 것을 통화로 여기던 항우 혼자만이 마음속으로 몹시 분하여 폐공과 함께 서쪽 한국관으로 진격하기를 희망했다. 이때 회왕의 여러 원로 장수들이 모두 말했다. 항우는 성격이 급하고 흉포하며 또 교활하게 사람을 해칩니다. 그가 전에 양성을 함락시켰을 때 살아남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은 어느 한 곳 무참히 도륙당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초나라군이 수차에 걸쳐 공격을 했지만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진성과 향량도 모두 패하였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방법을 바꾸어 덕망 있고 관대한 장자를 파견하여 인으로서 서진하여 진나라 사람들에게 관용과 애정으로 근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나라 사람들은 이미 오랫동안 고초를 겪었으니 지금 만약 관용한 장자를 얻어 진나라로 가도록 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폭력과 능멸로서 다루지 않게 된다면 충분히 관중을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회왕은 항우 대신 폐공을 파견하여 진나라를 공략하게 했다. 폐공은 병력을 이끌고 출발했다. 도중에 진성과 향량의 잔여병들을 모아서 당해를 지나 상량에서 강리에 주둔하고 있던 진나라군과 대치하였고 진나라의 두 개의 부대를 격파했다. 한편 초나라 왕군은 왕리를 공격하여 대파했다. 여기기가 들어가자 폐공은 그때 마침 침상에 앉아 두 발을 쭉 뻗은 채 두 여자에게 자기의 발을 씻기도록 하였다. 여기기는 고개를 숙여 절을 올리지 않고 인사하면서 기공께서 반드시 흉왕무도한 진나라 조정을 소멸하고자 하신다면 발을 쭉 뻗고서 장자를 적긴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폐공이 일어나서 의복을 정리하고 그에게 사과하면서 상자에 앉게 했다. 그래야 여기기는 폐공의 유세를 시작했는데 그는 반드시 진류를 공격해야 한다고 권했다. 그래서 진류에서 진나라가 제작해 놓은 양식을 얻게 했다. 폐공은 즉시 여기기를 광의군으로 삼고 그의 동생 역상을 장소로 삼서 진류의 군사를 통솔하여 한계의 개봉을 공략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봉이 함락되지 않자 폐공은 방향을 돌려 서진하고 백마와 북에서 진나라 장수 양우가 접전하여 대파했다. 이때 조나라의 장군 사망은 황하를 건너서 한국관에 막 진입하려 했는데 폐공은 북지하여 평엄을 공략하고 황하 나루터를 끊어 사망이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런 연후에 폐공은 남하여 낙양 동쪽에서 교전하였는데 전세가 불리하자 양송으로 돌아와 군중의 기병을 소집하여 남양군수 을을 격파했다. 그러자 남양군수 을은 도망쳐서 완연을 굳게 지켰다. 폐공은 그 말이 그를 듯하다고 그에게 밤에 군사를 건드리고 다른 길로 돌아와서 깃발을 바꾸고 새벽에 동이 틀 무렵 완성을 세계번호 부여했다. 남양 군수의는 형세가 이미 걸렸다고 생각하고 자결하려 하자 그의 사인 진이가 필요할 때 다시 죽으면 되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여 진이는 성벽을 넘어서 폐공을 만났다. 진이는 폐공에게 나는 기공께서 먼저 함양에 지려받은 사람이 관중왕이 된다는 조양의 약정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기공께서는 서진하시지 않고 완연에 멈추시겠습니다. 완연은 큰 군인 남양의 도성으로 수십 개의 성이 연이어져 있고 백성은 많으며 비추의 양식도 충분합니다. 현재 관면 모두가 한국하면 반드시 모두 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모두 성에 올라가서 필사적으로 살 것입니다. 지금 기공께서 공격명령을 내리셔 하루 종일 계속하여 공격하신다면 사상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폐공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곧 남양 군수를 오늘로 봉하고 진희를 천호의 제후에 봉하였다. 그리고 서진하자 과연 각성들은 모두 연이어 항구하였다. 단수에 이르자 고무, 새와 양우, 왕릉이 실현해서 항구하였다. 회군은 회군하여 호양을 공략하고 파군의
별장 매형과 합리하여 그와 함께 석현과 여현을 협공하여 항복시켰다. 악법 3장 법을 간략하게 하다. 원래 항우는 송이와 함께 병사를 이끌고 북상하여 조나라를 구원하였다. 뒤에 항우가 송이를 죽이고 대신 상장으로 되자 많은 장군들과 정포 모두 항우를 추종하였다. 그뒤 항우가 진나라 장수 왕리를 격파하고 장안을 항복시키자 제후들 모두 항우에게 일순하였다. 이때 조구가 진나라 이세 왕제를 죽이고 사신을 보내 관중을 나누어 각자 왕에 오르자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평공은 그것이 조구의 거짓 진술라 생각하여 장량이 내인 계획대로 여기와 육가를 파견하여 진나라 장수에게 유사하고 뇌물을 주어 요구하였다. 그러자 진나라 장수들은 표공과 연합을 원하였다. 한나라 원년 10월 표공은 제후들에 앞서 패상에 당도하였다. 진나라 왕 자영은 백마가 끄는 흰수레를 타고 목에 밧줄을 묶어서 황제의 옥수와 부제를 봉하고 지도방에서 항구하였다. 여러 장수가 한데 몇몇은 진왕 자영을 죽이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표공은 당초 회왕이 나를 파견한 이유는 원래 내가 관대하고 사람을 용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진왕이 이미 한국에 대해 만약 그를 죽인다면 결하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진왕을 담당 관리에 맡기고 서쪽으로 함양에 진입하였다. 표공이 궁전에 머물며 휴식하려 하자 범피와 장량한 표공의 진나라 궁궐을 기가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비로소 표공은 진나라 궁궐의 귀중한 보화와 재물창고를 모두 봉인한 후 회상으로 회원하였다. 표공은 각 현의 부르와 호구 등을 불러서 말했다. 부러 여러분들께서는 가혹한 진나라 법률 아래서 오랫동안 고통받아왔습니다. 진나라 법은 그동안 조정을 비방하는 사람을 멸족시키고 모여서 논의하는 사람들은 시장클에서 참아했습니다. 나는 제후들과 가장 먼저 관중에 들어온 사람이 관중왕이 되기로 약속했으니 마땅히 관중의 왕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부르들이 약정하오니 범죄는 오로지 세 가지만 있게 될 것입니다.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사형에 한 자와 도둑질한 자는 거제에 상당한 지에 처할 것입니다. 그의 모든 진나라의 법령은 완전히 폐지할 것입니다. 표공은 사람을 파견해서 진나라 관리와 함께 모든 지역을 다니며 백성들에게 약법 3장을 알게 했다. 참고 신약이 매우 많아 부족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더욱 기뻐하여 오로지 표공이 진나라 왕이 되지 않을 것만을 걱정하였다. 이 무렵 어떤 사람이 표공에 관하였다. 진나라 땅은 천하보다 10배나 부유하고 풍족함에 지쳐있다. 듣건대 지금 장안이 항우에게 항구하자 항우는 장안을 옹왕으로 봉하여 관중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지금 이국 관중으로 와서 왕이 된다면 표공께서는 아마 관중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병사를 보내 항구관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제후의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 관중의 병력을 징발하여 증강시켜 나가면서 제후의 군사들을 막아야 합니다. 표공은 그의 계책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랐다. 12월에 항우는 회수에 당도하였다. 표공의 자사마 조무상은 항우가 크게 화를 내고 표공을 공격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서 사람을 항우에게 보내고 하였다. 표공은 자신이 관중의 왕으로 되기 위하여 자영을 성사로 임명했고 검은 보화도 이미 모두 그가 차지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전함으로써 항우에게 아부하여 봉상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범정은 항우에게 표공을 공격하라고 권하였다. 항우는 병사들을 배불리 먹여 다음날 전투를 준비했다. 이때 항우의 병사는 40만인데 100만이라 칭했고 표공의 군사는 10만인데 20만이라 칭하여 이미 병력으로 항우에게 접수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튿날 표공은 100여 명의 수행리사를 데리고 말을 타고 홍문에 가서 항우를 만나 사제의 뜻을 표하였다. 항우는 이것은 표공 그대의 자사마 조무상이 한 말이요. 그렇지 않았다면 나 항우가 이런 일을 할 리가 있겠소 라고 말했다. 표공은 벙키와 장량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 돌아온 뒤 즉시 조무상을 죽였다. 항우는 서쪽으로 진군하여 무고한 함양 백성들을 사륙하여 함양의 진나라 궁실을 모조리 불사르고 지나는 모든 것을 파괴하였다. 진나라 백성은 크게 실망했지만 두려워서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방과 항우의 운명적인 대결. 정월에 항우는 스스로 서초평양이 되어 양과 조의 국군을 손에 넣고 평성을 도읍으로 칭하였다. 또한 원래의 약정을 어기고 표공을 관중왕에 봉하지 않고 한왕으로 바꿔 파촉 한중제에 봉하고 남징에도 받도록 했다. 그러면서 관중을 3분하여 3명의 진나라 장수를 왕으로 세웠다. 즉 장안은 홍왕으로 옹립하여 패구를 도읍으로 정하더라고 삼왕을 세왕으로 하여 여강에 정도하게 했으면 동해를 중앙으로 삼아 고노에 도읍하게 하였다. 또 초나라의 장군 하구 신양을 하남왕으로 옹립하여 낙양을 도읍하도록 하였으며 조나라 장군 삼왕은 은왕에 봉하여 조카에 도읍하게 하였고 조왕헐은 대땅에 옮겨 왕이 되게 하였으며 조나라 성상 장인은 상산왕으로 봉하여 양국에 정도하도록 하였다. 이때 한신이 한왕을 설득하였다. 항우는 공로가 있는 장군들을 모두 왕에 봉하면서 오직 대항만을 변방의 남정에 봉하였으니 이는 실제로 변방에 가둬놓은 것 같더랍니다. 우리 군대의 군사들은 모두가 효산 동쪽 병사들로서 밤낮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바라고 있으니 그들의 뜻이 이렇게 왕성할 때를 이용하셨다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천하가 이미 평정된 후에는 백성들은 모두 안정을 구하게 되어 다시 그들을 이용할 수 없으니 차라리 지금 결정을 내리셔서 동쪽으로 출병하여 천하의 대권을 장악하십시오. 한왕은 이 말에 동의하였다. 한편 항우는 한국관을 나서면서 사자를 보내 의제를 전도하게 하면서 옛 지왕은 반드시 강의 상류에 귀가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사자를 보내 의제를 장사의 참여로 옮기도록 하고 의제의 형체를 제출하였다. 굴시들은 점차 의제를 배반하게 되었고 항우는 곧 몰래 형사람과 임진강에게 인강하게 의제를 석계하도록 하여 그의 강남에서 그를 죽였다. 항우는 전역에 원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제나라 장군 전도를 지왕으로 봉하였다. 8월 한왕이 한신의 계략을 실행에 옮겨 고도로부터 관중으로 배분하여 장안을 석계했다. 장안은 진창에서 한나라 군대에 맞서지 피하여 도망쳤다가 호체에서 멈추어 다시 싸웠지만 또 실패하여 태국으로 도망쳤다. 한나라 2년 한왕이 동쪽으로 각지를 정벌하였다. 세왕, 사마원, 저광, 동해, 하남왕, 하구신랑 등 모두 한나라에 항구했다. 한왕 정창이 항구하지 않자 한신을 파견하여 격파했다. 그리고 공략한 각지의 능서, 북지, 상군과 원암, 하상, 중지 등의 군을 설치했으며 관해에 한왕군을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한나라 태위신을 한왕으로 봉하였다. 천하는 모두 의제를 옹립하고 복면하여 신하가 됐다. 지금 항우가 의제를 쫓아내어 강남에서 시하였으니 대행무도한 것이요. 과인은 스스로 의제를 위하여 발상하였으니 제후들은 모두 흰 상복을 입으시오. 과인은 모든 관대의 병력을 징발하고 하남, 하동, 한해, 상군의 호울과 선비를 모아 양자강과 한수를 따라 남할 것이오. 제후 제왕들을 따라 의제를 살해한 초나라 사람을 토벌하기를 바라오. 이때 황왕은 북쪽으로 제나를 공략하는데 전령이 성향에게 맞섰다. 전령은 피하여 병으로 도주했는데 병원의 백성들이 그를 죽이고 제나라 각지 사람들이 모두 초나라에 통하였다. 이후 여우의 오빠 주여우는 한나라를 위하여 병사를 거느리고 하업에 머무를 것이다. 패전한 한왕은 하업으로 가서 병사들을 소집한 후 당에 주둔하였다. 한왕은 서진하여 양땅을 격려하여 우연에 당도한 뒤 알자 수하를 국왕왕 경포에 있는 곳으로 보내기 말했다. 그대가 경포로 하여금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의 반기를 들 수 있게 한다면 항우는 틀림없이 멈춰서 경포를 공격할 것이다. 항우를 몇 개월 붙잡아 놓을 수 있다면 나는 반드시 천하를 얻을 것이다. 수하가 국왕 경포를 설득하자 경포는 과연 초나라의 반기를 든다. 이에 초나라는 용지를 파견하여 경포를 공격하게 하였다. 한나라 3년 위양 위표가 부모의 병을 살펴본다고 하며 휴가를 청하고 돌아갔는데 위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황하포고를 끊고 한나라를 배반하여 초나라에 통하였다. 한왕은 여기기를 보내 위표를 설득해서나 듣지 않았다. 그러자 한왕은 한신에게 공격명령을 내려 대파하고 위표를 사로잡았다. 위나라 땅을 평정한 뒤 그곳에 세군을 설치하고 하동군, 태국군, 상당군이라고 칭하였다. 한왕은 형량 남쪽에 주둔하고 용도를 수축하여 황하와 연결하고 오창의 식량을 차지하였다. 한나라군은 식량이 바닥나자 곧 밤에 갑옷을 입어 군인 2,000명을 동쪽 문으로 나가게 했다. 이에 초나라 병사들은 사방에 포위하고 공격했다. 장군 기신이 한왕의 의가를 타고 거치로 한왕으로 꾸며서 초나라 병사들을 쪼갰다. 초나라 병사들은 한왕이 항구한 줄 알고 모두 만세를 부르며 동쪽으로 가 공격했다. 이때에 한왕은 수십 명의 기병과 함께 섬으로 나가서 몰래 도망쳤다. 한왕은 형량에서 도망쳐서 관중에 들어간 뒤 살들을 모아 다시 동진하려고 하였다. 이때 원성이 한왕에 일어났다. 한나라와 초나라가 형량에서 대치한 지 몇 년째인데 그동안 한나라는 항상 고난에 처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왕께서 무관에서 나갈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항우는 반드시 병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와서 대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입니다. 한왕은 원성의 계책을 받으려 완연과 서면사에 출병하여 경포와 함께 병마를 모았다. 항우는 한왕이 완연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과연 군사를 이끌고 남아있다. 한왕은 수비만 경고히 하고 황후와 전투를 벌이지 않다. 이때 평울이 수술을 건너 황상, 설공과 화매에서 전투를 벌여 초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했다. 이 소식에 접한 항우는 병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평화를 공격했고 한왕도 이 틈에 북상하여 성고에 주둔하였다. 항우는 이미 승리를 거두고 평화를 추격하는 중에 한왕이 다시 성고에 주둔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곧장 서진하여 형량을 함락시킨 후 주가와 중공을 죽이고 한왕을 신을 포로로 삼았으며 성고를 포위하였다. 한왕은 한신의 군사를 얻으니 다시 자기가 진작되어 병사를 이끌고 황하를 건넜다. 항우는 한신 이미 하복의 모든 병사들을 이끌고 제나라와 조나라의 군대를 격파했으며 초나라의 공격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자 용주와 주린의 두 장군을 파견하여 한신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한신이 그들과 교전하던 중 기장관영이 초나라 군사들을 접근하여 초나라를 대파하고 용주를 침살하였다. 그러자 제왕 정광은 평울에게 통하였다. 이때 평울은 양땅에 주둔하면서 늘 초나라를 괴롭히며 그들의 군량을 차단하였다. 이것으로 제1기를 마치겠습니다.